반갑습니다. 매일신사입니다. 오늘은 3일절이네요. 독립기념일인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자유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계속되는 정부 압박으로 이번에는 식품과 LPG 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은 시중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국 내 최대 리튬 생산지의 채굴과 가공 작업이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로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육성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 공격적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바이오 헬스 육성 5대 핵심과제를 내놨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6.5원을 최고로 1322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크게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한때 2431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어제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다시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24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한 주가 마감이 되었다면 내일은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22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시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투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 좀 더 기다리셨다가 안정기에 접어서면 그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0주와 20주 이평선이 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죠. 이 10주와 20주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익률은 떨어지는데 가격 올리지 말라니 식품업계 전전긍긍. 어제 제가 물가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보유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업계까지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연료 LPG도 마지못해 가격 동결. 마지못해 가격을 동결했다고 하죠.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가계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예대마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게 돈을 못 벌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당연하다,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결국에는 피해가 소비자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이걸 메우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훨씬 더 낮춰버렸죠. 식품회사가 가격을 못 올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인건비를 낮추거나 불량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유경제를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정부에게 압박받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정부 압박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튬 가격 조절에 나선 중국, 최대 생산지에 채굴을 중단한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실 때는 수요와 공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튬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나요? 오르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인도 광맥이 발견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공급을 중단하면서까지 다시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들썩일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현재로선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매출 1조가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 5년간 2종류 이상 개발을 하겠다.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육성 전략으로 바이오 헬스 육성 5대 핵심과제를 내놨습니다. 간편결제 시장 300조, 애플페이가 파는들까? 간편결제 시장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 공급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기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상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결국에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서 국내 카드사 카드를 이용해 VAN 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 이런 점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정보통신 등 밴사에게는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를 봐야 됩니다. 하이크 코리아입니다. 하이크 코리아는 밴 단말기에
벤 단말기에 애플페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납품 회사입니다.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 공급을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단말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골라와 봤습니다. 현재 주봉입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24,000원까지 올랐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고점인 9,370원을 넘어섰고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압도하는 유럽과 중국 통신장비 6G 패권에 전쟁을 가열하겠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6G 장비와 이를 활용한 각종 기기들이 선보였습니다. 때문에 메타버스 등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통 CES 등 이런 박람회 등이 개최되고 나면은 주식이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요약입니다. 계속된 정보 압박으로 이번에는 식품과 LPG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시중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최대 리튬 생산지의 채굴 가공 작업이 중단되면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육성 전략으로 바이오 헬스 육성 5대 핵심 과제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